오늘 이 영상을 여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움직였던 그 찰나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크롤하다가 눈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제목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인데, 오늘따라 손이 멈춘 것일 수도 있어요.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신호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주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주파수이며 진동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파수가 이 메시지를 이쪽으로 당겨온 것이에요. 우주의 흐름 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줘요.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뭔가 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막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아니면 반대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 그 느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 느낌은 직관이에요. 테슬라는 직관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이성이 분석하기 전에 에너지가 먼저 알아채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내일 6월 16일에 관한 것이에요. 달력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공휴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숫자의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에너지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우주가 움직이는 리듬을 느끼다 보면 이날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앞으로 며칠간의 에너지 흐름을 훨씬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따짤 대제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에요. 우주를 향한 작고 조용한 선언이에요. 내가 풍요로움의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 그 선언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들려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그것은 좋은 운과 맺는 하나의 약속 같은 것이에요. 매일 이 흐름 안에서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게요. 6월 16일이라는 날짜를 천천히 바라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 숫자들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먼저 16이라는 숫자를 분해해 봐요. 1 더하기 6은 7이에요. 그리고 그달 6월은 테슬라가 특별히 여긴 3개의 숫자 3, 6, 9 중 하나예요. 7에 6을 곱하면 42가 돼요. 그리고 4 더하기 2는 다시 6으로 돌아와요. 6월이 이 에너지를 한 번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수학은 테슬라에게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었어요. 숫자는 우주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숫자 안에는 패턴이 있고, 패턴 안에는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숫자 7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래도록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어요. 칠복신 일본에서는 치푸센이라 불리는 7신이 있어요. 복을 가져오는 신, 재물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 장수를 관장하는 신, 지혜와 학문의 신, 행운과 덕을 내리는 신, 어업과 노동을 보호하는 신, 그리고 음식과 풍작의 신. 이 7신의 에너지가 함께 진동하는 숫자가 바로 7이에요. 16일의 숫자들이 합쳐져 7이 되는 날, 칠복신의 기운이 이 지구의 주파수 안에서 가장 강하게 울려 퍼진다고 오래된 전통은 말해요.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는 수비학 숫자의 학문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숫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호텔 방번호, 식사 횟수, 실험실을 도는 횟수까지도 3의 배수를 선호했어요. 그것은 강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주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는 방법이었어요. 테슬라에게 숫자는 현실 세계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질서를 보는 창문이었어요. 이제 6월이라는 달이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테슬라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3, 6, 9라는 숫자의 신비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우주의 열쇠를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3과 6과 9는 단순히 배수관계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세 숫자는 에너지의 흐름이 가장 정화되고 강력해지는 주기예요. 1년 중 3월,
6월, 9월. 이 세 달은 우주의 주파수가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시기예요. 우리의 의도가 더 잘 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더 큰 파동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주 안에서 더 멀리 퍼지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계절도 이 세 달을 중심으로 변해요.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는 달이에요. 6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생명이 가장 힘차게 자라나는 달이에요. 9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열매가 맺히고 수확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자연의 순환도 이 세 달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맞이해요. 테슬라는 자연의 패턴과 에너지의 패턴이 같다고 믿었어요. 우리 인간의 삶도 이 리듬 안에 있어요. 6월은 그 세 달 중 하나예요. 테슬라의 달이에요. 이 달에 마음속으로 품는 소망은 다른 달보다 더 선명하게 우주에 닿아요. 이 달에 취하는 행동은 더 큰 에너지의 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올해 6월 16일은 하지가 지난 직후예요.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태양이 가장 오래, 가장 높이 하늘에 머무는 날이에요. 동양의 풍수와 음양 철학에서 이 시기를 양기가 절정에 달하는 때라고 해요. 하늘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고 대지의 기운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마치 겨울 눈이 모두 녹고 난 뒤 강물이 가장 맑고 풍성하게 흘러내리듯 재물의 기운도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순환해요. 막혔던 것이 열리고 갇혔던 것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지 이후의 시기는 단순히 낮이 긴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어른들은 이 시기를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감사히 여겼어요. 하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은 이 시기 밭에서 자라는 것들을 특히 소중히 다루었어요. 태양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아 자란 것들이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마음속에 심어진 것들은 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세 가지 에너지가 하나로 만나요. 칠복신의 숫자 7, 테슬라의 달, 6월. 하지 이후 양기의 정점. 이 세 흐름이 동시에 교차하는 날이 바로 6월 16일이에요. 이런 날은 자주 오지 않아요. 강물 세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처럼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서는 그 힘이 3배, 아니 그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이 특별한 날, 어떻게 몸과 마음과 공간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침 일찍 동쪽 창을 여는 것이에요. 오전 7시 이전,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방향이에요.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는 방향이에요. 그 창 앞에 조용히 서서 3분만 눈을 감아보세요. 바람을 느끼고, 빛을 느끼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황금빛 햇살이 집 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오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것은 영기재물의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이에요. 예로부터 어른들이 좋은 날 아침마다 행해온 작은 의식이에요. 몸이 먼저 하루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집안에 동쪽 창이 없다면 괜찮아요. 현관문을 잠깐 열어도 되고 발코니에 나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기는 마음이에요. 아침 공기를 처음 들이쉬는 그 순간 나는 오늘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테슬라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정해진 루틴을 따랐어요. 그는 루틴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행동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요. 좋은 날 아침에 취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의 에너지 전체를 설정해요. 아침은 하루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소금 한 그릇을 준비해요. 굵은 소금이면 좋아요. 가정에 있는 식용 소금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을 거실의 서북쪽 모서리에 조용히 놓아두세요. 낙서 우주의 지도라고도 불리는 오래된 동양 철학 체계에서 서북쪽은 귀인과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흘러오는 방향이에요. 소금은 오래전부터 공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물질로 여겨져 왔어요. 정체된 기운을 빨아들이고 새로운 흐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요. 집이 깨끗해야 기운도 깨끗하게 흘러요. 이것은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행위예요.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테슬라는 실험실을 항상 질서 있게 유지했어요. 혼돈 속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형태를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공간의 질서는 마음의 질서를 만들고 마음의 질서는 에너지의 방향을 잡아줘요.
소금을 놓고 나서 주변을 조금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쌓인 신문, 먼지 쌓인 물건들을 치워보세요.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기운도 흐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지갑과 함께하는 작은 의식이에요. 오늘 지갑을 꺼내세요. 흰 천이나 깨끗한 천으로 지갑을 조용히 닦아주세요. 지갑은 재물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먼지가 쌓이고 영수증이 가득하고 카드가 뒤섞여 있는 지갑 안에서 재물의 기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닦고 나서 가장 큰 액수의 지폐 한 장을 가장 안쪽 칸에 넣어두세요. 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갑이 항상 풍요로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일본의 어른들은 지갑을 절대 비워두지 않았어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에너지가 그 상태를 반복한다고 믿었어요. 지갑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느낌을 지속해야 현실도 그 주파수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반복적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에너지와 집중력이 조율된다는 것은 현대 연구에서도 뒷받침돼요. 네 번째는 물과 빛이 만나는 아침의 의식이에요. 6월 16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한 모금 한 모금, 이 따뜻함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요. 한의학에서는 아침에 따뜻한 물이 기혈순환을 열어준다고 해요. 몸의 통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밤사이 잠든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에 따뜻한 물은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민간 전통에서는 이것이 하루의 모든 흐름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해요. 물은 흐르는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재물도 흘러야 해요. 기쁨도 흘러야 해요. 관계도 흘러야 해요. 건강도 흘러야 해요. 막혀 있으면 고여요. 고이면 썩어요. 흘러야 살아있어요. 그 흐름을 몸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모든 흐름이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조용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이미 하나의 에너지 신호예요.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노트를 꺼내세요. 화려한 노트가 아니어도 돼요. 작은 메모지도 좋아요. 그리고 재물에 관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아도 좋아요.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전기요금을 낼 수 있었던 것,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던 것. 아무리 소소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삶은 없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어떤 날은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이 의식이 더 중요해요. 힘든 날에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근육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한 주, 2주 지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잘 눈에 들어오게 돼요. 에너지가 그쪽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주파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감사는 우주가 가장 잘 수신하는 주파수라고. 불평과 원망은 낮은 주파수예요. 그 주파수는 비슷한 것을 끌어당겨요. 감사는 높은 주파수예요. 그 주파수도 비슷한 것을 불러와요. 잠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가장 열린 상태가 돼요.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고 내부의 신호가 증폭되는 시간이에요. 그 상태에서 감사의 주파수로 마감하는 하루는 다음 날의 흐름을 이미 바꾸기 시작해요. 이제 이날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테슬라는 한 가지를 깊이 믿었어요. 우주는 물질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주는 주파수로 움직인다고, 에너지로 움직이고, 진동으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인간이 그 주파수에 의식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발견하고 라디오 기술의 기반을 닦고 무선 에너지 전송을 꿈꾸었어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주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의식 있는 인간에 의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요. 테슬라는 실험실 안에서만 에너지를 다룬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조율했어요. 그가 특정 숫자를 반복하고 특정 리듬으로 걷고 특정 패턴으로 생각한 것은
우주의 리듬과 자신의 리듬을 일치시키려는 행위였어요. 천재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주의 주파수와 가장 잘 맞아 있는 상태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369 의식이에요. 아침에는 3번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며 조용히 앉아서 이 문장을 3번 천천히 적어보세요. 나는 풍요로움의 흐름 안에 있다. 잊지 않아도 괜찮아요.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쓰면 돼요. 천천히, 또렷하게.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행위예요. 생각이 손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언어를 통해 현실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테슬라는 시각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 기술의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형태가 손으로 쓰는 것이에요. 타이핑이 아니에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써야 해요. 손끝의 감촉이 뇌에 보내는 신호는 타이핑과 달리 훨씬 깊고 넓게 퍼져요. 낮에는 6번이에요. 낮 시간 중 잠깐 조용한 곳에 앉아 6분 동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따뜻하고 황금빛 나는 빛이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온몸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하지의 태양빛이 몸 하나하나의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것처럼요. 이 빛은 막힌 곳을 열어주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줘요. 6분 동안 그 빛 안에 있어 보세요. 걱정을 내려놓아도 돼요. 생각을 멈춰도 돼요. 그냥 빛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심상화 명상은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연구된 방법이에요. 생생하게 그려지는 이미지는 뇌에서 실제 경험과 유사한 신경 반응을 일으켜요. 불안을 낮추고 동기를 높이고 집중력을 강화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머릿속으로 완벽한 동작을 그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해요. 생생한 상상은 현실을 향한 뇌의 준비예요. 아침에 3번 쓰기로 하루의 의도를 설정하고 낮에 6분 명상으로 그 에너지를 몸 안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밤에는 9번이에요. 잠들기 전 이 3문장을 9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흐름을 따릅니다. 테슬라가 가장 완전하다고 여긴 숫자구로 하루의 에너지 순환을 닫는 거예요. 9번 반복되는 이 3문장은 뇌를 조용하게 만들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줘요. 감사라는 에너지로 하루를 닫고 받아들임이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흐름에 맡기는 평화로움으로 잠드는 거예요. 이 3문장을 빠르게 읽지 마세요. 한 문장 사이에 잠깐 멈춰요. 그 침묵 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몸 안으로 스며들도록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의식을 하는 동안 528Hz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두세요. 528Hz는 변환의 주파수라고 불려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DNA 주파수, 사랑의 주파수라고도 해요. 이 주파수는 세포의 진동을 정화하고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말해요.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조용히 틀어두고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루가 달랐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반대쪽도 이야기해 볼게요. 좋은 날에는 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야 할 것도 있어요. 이것은 두려움이나 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천 년을 살아온 어른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예요. 에너지가 증폭되는 날에는 좋은 것도 크게 증폭되지만 흐트러지는 것도 함께 크게 증폭돼요. 악기의 줄이 꽉 조여진 날은 좋은 소리도 더 크게 나지만 줄이 어긋나 있으면 불협화음도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요. 첫 번째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오늘만큼은 미뤄두세요. 재물의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는 날, 돈의 흐름이 부채와 얽히면 그 흐름이 흐려져요. 맑은 강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 자체는 깨끗해도 한동안 탁해 보이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만큼은 돈의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처리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때로 미뤄두는 것이 현명해요. 두 번째로 충동적인 소비는 오늘만큼은 내려놓아요. 에너지가 증폭되는 날,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재물의 흐름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의식이 없는 소비는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은 재물이 손 사이로 새어나가는 패턴을 반복시켜요. 오늘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사고 싶은 것을 한 번만 구분해 보세요. 필요한 것은 사도 돼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손이 가는 것이라면 오늘 하루만 기다려봐요.
그 작은 의식적 선택이 재물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을 키워줘요. 세 번째로, 특히 돈에 관한 다툼이나 논쟁은 오늘 피해주세요. 테슬라의 달의 갈등 에너지는 더 크게 울려 퍼져요. 주파수가 높은 날에는 좋은 에너지도 증폭되지만 날카로운 감정도 함께 증폭돼요. 한 번의 언쟁이 관계 안에서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재물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에너지의 흐름 위에 서 있어요. 갈등은 그 흐름을 역류시켜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주세요. 그 한 박자의 멈춤이 관계를 지켜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집을 하루 종일 어둡고 어질러진 채로 두지 마세요.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은 막힌 공간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해요. 공기가 통해야 해요. 공간이 숨을 쉬어야 에너지도 흘러요. 커튼을 열고 환기를 하고 조금만 정리해주세요. 집이 맑아야 기운도 맑아요. 테슬라는 실험실을 항상 질서 있게 유지했어요. 혼돈 속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태어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집의 물리적인 질서가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줘요. 다섯 번째로,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삼가주세요. 나는 항상 돈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돈은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아. 이런 말들이 무심코 나올 때가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에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말들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 고생을 알아요. 하지만 민간 전통에서 말은 에너지예요. 주파수가 높은 날 그 말들도 크게 울려 퍼져요. 우주는 차별 없이 들어요. 좋은 주파수도 증폭시키지만 낮은 주파수의 말도 함께 증폭시켜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조금 더 의식해주세요.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오늘 하루 부정적인 돈 이야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들은 어떤 규칙이나 구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삶의 지혜예요.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맞는 것들을 골라서 실천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에요. 이 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어요.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쁜 하루 속에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돌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높은 주파수예요. 우주가 가장 잘 알아듣는 주파수예요. 오늘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받아가셨어요. 6월 16일이 가진 세 가지 에너지의 의미. 칠복신의 숫자 7. 테슬라의 달 6월 하지 이후 양기의 절정. 5가지 실천해야 할 것. 아침 창문 열기, 소금 정화, 지갑 의식, 따뜻한 물 한 잔, 잠들기 전 감사 기록, 테슬라의 369 의식, 그리고 피해야 할 5가지. 이것들 모두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가 변하면 그것이 다음 하나를 불러와요. 에너지는 항상 그렇게 흘러요. 하지만 내일이 끝이 아니에요. 6월, 이 테슬라의 달에는 아직 특별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6월 18일은 숫자를 더하면 1 더하기 8, 9가 돼요. 테슬라가 우주에서 가장 완전하고 높은 숫자라고 불렀던 9예요. 에너지가 완결되는 날이에요.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오늘 16일에 시작한 것들을 18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6월 21일은 하지예요. 1년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정점에 달하는 날이에요. 양기가 극에 달하는 날, 의도의 힘도 함께 극에 달해요. 이날 품은 소망은 다른 어떤 날보다 강하게 우주에 울려 퍼져요. 이 날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드릴 거예요. 6월 24일은 숫자를 더하면 2 더하기 4, 6이에요. 6월과 테슬라의 순환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날이에요. 3, 6, 9의 리듬이 한 번 더 닫히는 날이에요. 이날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날들 각각에 맞는 이야기와 의식을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날들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실 수 있어요. 좋은 운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 준비를 함께 해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같은 주파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 영상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닿게 해줘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 순환이에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를 때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처음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 누군가도 지금 여러분처럼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요. 이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에요. 매일 풍요로운 흐름 안에서 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에요. 이 채널을 통해 매일 좋은 에너지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다자의 대제를 남겨주세요. 크게 이루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 끌어당기고 싶은 것, 느끼고 있는 신호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어떤 댓글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말 한마디를 드릴게요. 오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어요.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겨울나무가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뿌리는 살아 있어요. 강물이 얼어 보여도 얼음 아래서 물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이 특히 힘든 이유를 아시나요?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서예요.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고 있지만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을 심고 나서 싹이 돋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땅 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작동해요. 그때 테슬라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는 그 에너지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찾고 있는 거예요. 흐를 곳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만들어줄 때 아침에 창문을 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감사를 기록하고 369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에너지는 비로소 흐르기 시작해요. 변화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느껴져요. 어떤 날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날 오랫동안 막혔던 것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씨앗을 심었던 그날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단지 물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너지 안에 살고 있어요. 주파수 안에 살고 있어요. 진동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해요. 우리의 말에 반응해요. 우리의 행동에 반응해요. 우리가 어떤 주파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도 그 주파수에 맞게 조율돼요.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에는 우연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이 아침에 창문을 열게 된다면 그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감사를 적고 369의 문장을 쓰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의식 있는 발걸음들이 모여 만드는 더 큰 흐름이에요.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6월 16일, 이 날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크고 화려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에너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주의 리듬과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테슬라가 말한 에너지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파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6월 16일 평안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